남북으로 길게 뻗은 짙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마치 거대한 회색 장막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남북을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을 경계로 따뜻한 남풍과 차가운 북풍이 강하게 충돌하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차례 내린 이 비는 농사에 큰 도움을 주며 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 농작물의 생장을 돕고 동시에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흠뻑 내린 비로 인해 상과들의 꽃나무는 더욱 생기를 띠며 잎사귀와 가지가 싱그럽게 빛나고 앞으로 한층 더 짙은 녹음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기상청의 특보 발효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4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입니다. 저기압이 일본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북서풍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울진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에서는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간판이 흔들리는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해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전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해상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진행해 4월 23일 수요일 오후 12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차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이제 일본 방향으로 완전히 이동해 갔습니다. 저기압이 떠난 자리에는 강한 북서풍이 자리 잡으며 기온이 다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부에는 또 다른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편서풍에서 분리된 전리저기압으로 대기 흐름에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간 뒤에는 고기압이 다가올 차례입니다. 4월 24일 목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방향에서 고기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맑고 안정된 날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중국 동북부의 전리저기압은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상승기류를 형성해 모래먼지를 상공으로 뿜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침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는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어 이 바람을 타고 서쪽에서 불청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황사입니다. 황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 23일 오후 12시 기준 짙은 황사의 띠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황사는 저기압의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 모래먼지가 상공으로 떠오른 뒤 상공의 강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4월 24일 오전 9시가 되면 황사는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가 덮칠 때는 시야가 흐려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호흡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현상으로 특히 이번 황사는 적어도 4월 26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바람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아 지상에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사는 주로 상공에 더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상공의 바람을 분석하기 위해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고도에서의 바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우리나라 부근에 강한 서풍이 불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의 전리저기압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리저기압은 지상에 저기압을 발생시키고 저기압은 다시 모래먼지를 상공으로 뿜어 올립니다. 이렇게 상공으로 올라간 모래먼지는 강한 서풍을 타고 빠르게 우리나라로 이동하며 황사를 형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비구름과 황사는 저기압과 고기압, 그리고 그 사이에 강한 바람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기상현상입니다. 비로 인해 농사와 자연환경이 혜택을 받은 반면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와 시야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조절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도는 현재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내륙의 찬드라푸르 지역은 4월 21일 기온이 섭씨 45.6도까지 치솟아 이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과거 2007년 6월 1일에 섭씨 49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바 있어 폭염에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인도 전역에서 10곳 이상의 기상 관측 지점에서 기온이 40도를 초과하며 폭염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 전역에 걸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특히 몬순이 시작되고 우기가 도달하는 6월까지 이 극심한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농업, 물 공급, 전력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폭염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3S는 매달 지구 평균 기온을 발표하며 이를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4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운 3월로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초반을 살펴보면 1월은 관측 사상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되었으나 2월에는 기온 순위가 3위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 다시 2위로 올라서며 올해가 또 한 번 기록적인 더위의 해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온 상승 추세는 앞으로의 여름철 기온이 얼마나 더 극단적일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젠말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의 3개월 기온 전망을 발표하며 대략적인 앙상블 예보를 통해 전 세계 기온 추세를 예측했습니다. 이 예보는 매우 광범위한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 현재 전 지구 대기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데이터와 일치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상 패턴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상층 편서풍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서풍의 경로는 일반적으로 기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북쪽 이동은 북반구의 기온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태평양 고기압은 여름철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기온과 강수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고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 더운 공기가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난섬유,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유입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난섬유는 고온다습한 공기로 기온 상승과 함께 폭우나 열대저기압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로 티벳 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벳 고기압은 상층 대기에서 형성되는 고기압으로 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여름철 열돔 현상을 만듭니다. 이 두 고기압이 겹쳐질 때 기온은 더욱 극단적으로 상승하며 특히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폭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올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라니냐 현상이 종료되었지만 그 여파로 인해 필리핀 동쪽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라니냐는 페루 앞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낮고 필리핀 쪽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를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정난운, 열대저기압의 씨앗이 활발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러한 높은 해수면 온도는 태풍 시즌의 강력한 태풍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2025년에는 아직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태풍 시즌이 시작되면 강력한 태풍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적어도 매우 강력한 단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은 적도 부근의 먼 바다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따뜻한 해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풍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대기 중 수증기량은 약 6-7% 증가하며 이는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의 대형화와 강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극단적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대기순환, 해양 상태, 그리고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도의 폭염, 동아시아의 잠재적 태풍,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은 모두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적응 전략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러한 기상 패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